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2023년 5월 30일 내일 모레면은 6월달입니다. 벌써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제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부동산 위치, 그러니까 부동산은 위치, 그 다음에 이용 가치, 그 다음에 그런 걸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이용 가치,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최유효 이용 가치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위치가 좋아가지고 집이지만 앞으로 상가를 뭐 건축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도립원에 있어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상당히 목이 좋다든지, 그런 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 아무래도 수도권이 낫겠죠. 똑같은 그 조건이라고 하면은 뭐 지방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방에도 이제 뭐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부동산이 뛰고 붐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뭐 수도권에서 개발 계획이 여러 가지 그 뭐 새로운 그 개발 계획이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수립돼 가지고 앞으로 개발된다. 지방에도 뭐 앞으로 개발된다.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낫겠지만은, 또 그 지방에는 지방에만 그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여건이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바다를 볼 수 있나요? 바다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해안이라든가 남해안이라든가 동해안, 이런 해안선을 끼고 있는 위치, 땅, 부동산, 이런 것은 우리 수도권에 없는 특별한 그 희소성의 가치, 그 다음에 해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수도권에는 없는 부분이 도로 있습니다.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동해안 같은 데는 이제 철도망이 그 해안선을 따라서 북한을 경유해서 유럽까지 간다. 그것이 이제 수도권에는 수도권에는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개발 계획에 그러한 특성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같은 데는 완전히 그 바다를 전망으로 해가지고 그 해안선을 따라서 철도가 놓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보이는 해세권이 생기고, 그런데 수도권에는 해세권이 있는 데가 있나요? 바다가 보이는 데가 특히 드물잖아요. 한강이 보인다든가 뭐 저수지가 보인다든가 그런 건 있지만은 지방에는 또 없는 부분이 그 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 데를 투자를 하면은 수도권보다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그걸 아셔야 돼요. 동해안 그 바다가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 철도를 지금의 27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안선을, 그러니까 제진에서 부산까지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열차가 이제 다닌다. 그러면은 그 동해안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바다가 다 보입니다. 바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그 부동산을 견인하고 앙등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광열차를 타면서 동해안의 바다를 보면서 부산까지 간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이제 어떠됐든 간에 북한을 격리해서 유럽까지 간다고 그러면 철도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동해안 그 열차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을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수도권에는 없는 특수한 좋은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거기만 있는 희소성이 있는 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에는 그러한 여건은 앞으로 미래로 봐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열차로 관광할 수 있는 수도권은 거의 없다. 미래를 봐서도 가능성이 없다. 그 동해안 이런 해안선을 따라 있는 땅, 그 관광열차는 거기만 있는 특수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그 부동산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좀 먹고 살고 휴식을 취해야 돼.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일을 많이 하다가 피곤하면은 어디 휴식을 좀 하고 여행이나 가서 머리를 좀 식히고 오자 이러면서 해외 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만 여행을 할 거 아니라 뭐 저기 북한 격리해가지고 저 한국까지 그 관광 그 유라시아 열차가 개통이 됐다는데 그거 한번 타고 가보자. 그 사람들이 그 관광객들이 모여들면은 그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가장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이 또 수도권에는 없는 특수한 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도권에는 없지만은 거기만 있으니까 거기만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앙등할 여건이 조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내가 환경 부동산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수도권에는 환경 부동산이 될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는 완전히 공기도 나쁘고, 그 다음에 공기질도 별로 안 좋고,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 동해안에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또 공기도 좋고 청정 지역이다. 그게 또 수도권에는 없는 가장 좋은 메리트 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 동해안 그 양양 그런 지역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옛날에 커피거리라든가 뭐 양양 뭐 이런 데 철도 건설 계획이 없고 이렇게 할 때는 얼마 안 했습니다. 그런데 평당 지금에 4천만 원, 5천만 원 거의 1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해요. 전 세계 우리나라 국내 그 땅값의 상승률을 그 동해안 지역 벨트에서
그 부동산 가격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을 상승률을 보면은 동해안 벨트 그 지역에 그 철도망을 연결하는 지역이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수도권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들이 통계를 봐봐요. 지금 내가 지금 현재 통계를 가져와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고,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수도권만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관광객들이 모여들면은 거기에 돈벌이가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 관광객을 모시려고 거기다가 호텔을 짓고 음식을 하고, 그게 파생되는 그 관광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수도권에는 수도권에 우리가 최고의 그 숙박시설, 아주 유명한 뭐 5성 그런 호텔에 이제 호텔이 들어섰다. 그러면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호텔만 기가 막히게 그 사놓으면 좋을 것 같다. 동해안 그 지역에도 관광객이 나중에 넘치고 하게 되면은 호텔 같은 거 지어놓으면은 그 수도권에 있는 그 5성 호텔, 뭐 10성 호텔보다 수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원도를 지금 그 동해안 강원도라고 얘기 아니야. 그 부산에서부터 제진까지 해파랑길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1번 구간 해파랑길, 2번 구간 해파랑길, 그 다음에 그 강릉까지 오면은 27번 해파랑길, 35번 해파랑길, 그 다음에 다시 저 북쪽으로 가면은 대포항을 거쳐서 제진까지 가면은 40몇 분, 이렇게 계속 그 국민 건강 걷기 운동을 해서 해파랑길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동해안 바다를 낀 그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걷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옛날에 제가 원래 강원도 출신인데 거 이제 가서 얘기를 한번 취재를 하는 겸 거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휴, 도대체 일을 못 하겠다. 강릉 어디 자치단체에다가 해파랑길 코스를 좀 바꿔달라 해야 되겠다. 도대체 농사를 못 짓겠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어떻게 많이 다니는지, 농사 짓는데, 트럭 타도 다녀야 되고, 일거리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다니고, 트럭 타도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완전히 그 도로를 꽉 채워가지고, 도대체 농사 짓는데, 농기계가 다니지 못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겠다. 그러니까 이 해파랑길 코스를 좀 한가한도로 좀 돌려다와. 이렇게 민원이 완전히 그냥 민원이 하늘을 치솟는 것처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지에 가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침 밀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걷기 운동 하려고.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제진까지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출발하면은 이제 1년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여행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부산 1번 코스 해파랑길을
간만 가자. 이번 달에.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쉬는 날, 휴가 날에 또 3구간, 4구간을 걷기 운동으로 회원들을 동원해서 가자. 그래야 자꾸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릉 가고, 그 다음 대포항 거치고, 그 다음에 화진포, 고성, 거진, 제진까지, 그 다음에 38선. 그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말도 못했어요. 지금에도 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로 그 걷기 운동이 바다를 보면서 걷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해파란 길 주변으로 뭐 별의별 그 가게들이 다 생겼습니다. 그 숙박시설, 먹거리 이런 게 원래 그 해파란 길을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그 코스를 잡아서 보고해 달라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강릉시 같으면은 우리 관광지를 많이 볼 수 있는 코스를 아주 좋은 코스를 잡아가지고 보고를 하자. 그래가지고 해파란 길을 코스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 해파란 길만 제대로 걸어서 가면은 그 강릉시 같은데 정말로 관광 정말 코스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릉 커피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릉 커피거리 그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릉 커피거리에서 그 커피 공장이 또 유명한 데가 또 있어요. 거기가 그 커피 공장, 그다음에 유적지, 그다음에 그 강릉이 또 먹거리가 유명하잖아요. 순두부 코스, 그다음에 강릉 경포대, 그다음에 이렇게 코스를 그 해파란 길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러니 그 해파란 길 주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먹거리 숙박시설이 엄청나게 들어섰습니다. 그 강릉에 같은 데 보면은 그 옛날에는 없던 강원도에서 자동차 극장은 강릉에 처음 생겼습니다. 바로 해파란 길 옆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강릉 자동차 극장 한번 쳐보세요. 그 바로 해파란 길 옆으로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우리 오늘 해파란 길 걷기 여행을 왔는데 여기서 극장 구경을 하고 바로 옆에 보면은 5월의 정원이라고 아주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고 온천수도 잘 나오고 아주 깨끗한 공기 바로 또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극장에서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도 보고 바로 그 커피 공장이 또 옆에 있습니다. 커피 공장 이름이 테라로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테라로샤 딱 쳐보고 그 다음에 강릉 자동차 극장 검색을 딱 해보고 그 다음에 5월의 정원 딱 쳐봐요. 그러면 거기에 먹거리 음식점 다 있죠. 자동차 극장 보지 숙박시설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 한 예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떤 건의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도로를 넓혀다와. 그러니까 해파란 길을 걷는 도보길은 별도로 만들고 농사 짓는 자동차나 트럭터가 다니는 길은 별도로 그래가지고 도로를 폭이 한 20m 내야지 30m 정도 해다와. 그러면은 우리 동네로 지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 동네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은 가게도 잘 됩니다. 그 동네로 걸어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익이 되면 되지 손해보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도로 확장을 해다와. 도로 폭이 한 30m 안 돼야 된다.
그 완전히 그 걷기 운동 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그냥 떼거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떼거리가. 또 농촌에 지나가다 보면 뭐 경치가 좋으면은 그 삿다 누르는 소리가 팍팍 나고 뭐 떠들썩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길이 좁아가지고 사람 다니지, 그 다음에 농사 지으려고 트럭도 다니지, 자동차 다니지, 사고 날 염려도 있고 좁아서 죽겠다. 그래서 이제 도로 확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도권에만 눈독을 들일 생각은 그게 큰 잘못이다. 수도권에는 없는 특수한 그 부동산을 앞으로 견인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메리트가 있는 거기만 희소성이 있는 메리트만 있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다. 제가 지금의 그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부동산 투자도 여러분들이 환경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피곤한데 어디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좀 하고 오자. 스트레스 좀 풀고 어디 공기 깨끗하고 한적하고 아주 그런데 어디 가는 게 좋겠어. 이 서울에는 공기도 나쁘고 북적북적하고 너무 좀 복잡하니까 머리 식히기 위해서 좀 한적하고 공기 깨끗한 데로 가자. 그런 데 갑니다. 수도권에는 없는 청정지역, 바다를 볼 수 있고, 관광 열차를 타면서 바다와 연인이 같이 즐기면서 여행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지역 같은 데는 여기 해파랑길 코스를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이 또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꼭 그 지방에 가면 거기는 꼭 들려야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데는 강릉 커피 거리가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강릉 커피 거리는 반드시 이쪽 지역을 통과를 좀 시켜다와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해파랑길을 이제 그 코스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거든요. 무조건 선정한이 아닙니다. 그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걸 많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신청도 받고 해가지고 가장, 많은, 곳을 이제 선정한 곳을, 최종 선택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실제로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듣고 와가지고 지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해세권이라는 거는 바다 해자에다가 형세세 해자에다가 우리곤자 씁니다. 우리가 조망권, 숲세권, 역세권 할 때 그 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제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